또 현직 공인중개사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거래 분위기가 어떤가요? 막 뉴스만 보면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 중에서 이제 폐업을 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실제로도 부동산 폐업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 공인중개사 분들도 몇 분 폐업하신 분들이 있고요. 네. 여러 공인중개사가 한 사무실 공동으로 쓰면서 그런 공동 사무실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고, 현업에 있다 보니까 현재 시장 상황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 이전보다 매물이 쌓여가는 속도가 정말 월등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얘기를 하시죠. 데이터를 보시고 네. 이런 매물 증가나 증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광고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매물 광고를 올리지 않는 부분들도 많고, 집주인분들도 우리 집은 광고 올리지 말아달라. 노출되는 게 싫다. 제가 느끼기에는 2배에서 3배 정도 물건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물건의 개수량 자체가. 네. 그러면 그렇게 사실 매물이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거래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그쵸? 네. 거래량 자체도 저희 한창 좋을 때 코로나 딱 이전까지는 좋았거든요. 네. 코로나 이제 중간 정도까지. 근데 그 이후에 특히 작년 상반기부터는 일단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졌죠. 매수 세력들이 예전하고는 매수 세력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네.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졌고, 네. 그에 반해서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고, 실거주로 매수를 예정하셨던 분들도 다들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세요. 전에는 한창 분위기가 좋을 때는 갭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연락을 주시거나 관심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갭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매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정말 필요해서 결혼을 하신다거나 네. 아이들이 성장해서 방 2칸에서 3칸짜리로 옮겨야 되는 그런 정말 실거주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문의들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네. 뭔가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덕박님 보시나요? 어떤가요? 지금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봤을 때 현재 투자 심리가 정말 위축된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부정을 할 수 없잖아요. 네. 이전에 갭 투자가 한창 성행할 때는 친구 따라서 동료 따라서 무분별하게 자기 자본 최대한 적게 들여서 갭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집값이 폭락을 맞아서 손해본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은 이런 방송들에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봐왔어요. 네. 성공한 케이스들만 주로 이런 방송 매체에 나와서 하시는 걸 보면 저도 네. 참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저 실제로 손해보신 분들도 많이 봤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고금리 상태잖아요,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죠. 네. 이 상태에서도 앞으로도 미국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들 다들 이런 예상들을 하고 계시니까 매수 예정자분들도 당연히 지금보다도 더 관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 자체는 오늘이 가장 쌀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다라는 점, 좀 어느 정도 관망을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매수자가 네. 우위에 있지만 현재 거래량은 적다. 네. 관망하고 있다. 네. 뭔가 매수 수요들이 그렇죠. 네. 관망하고 있다는 거는 부동산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일단 전화량 자체가 월등히 전보다 줄었다라는 점.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사람들의 발길도 굉장히 좀 줄어든 현 상황을 덕박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궁금해요. 정말 매수를 잘하셨다라는 분, 혹은 반대로 이런 분은 조금 안타까웠다. 이런 사연들을 실제 사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 2년 전쯤에 네. 부동산에 대한 큰 관심은 없으셨던 분인데, 하도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갭 투자가,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갭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이 있는데, 네. 그분께서 그 아파트의 단지 신고가를 찍으셨어요. 네. 신고가를 찍으면서 전세입자를 계약을 해서 갭 투자를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작년이었는데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기존 전세가로는 임차인을 구하는 게 당연히 어려워졌죠. 그렇죠. 전세가는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다 보니까.
있으면 그 상황에서 이제 종부세 부담도 있고 네. 심적으로 많은 위축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 집뿐만 아니고 몇 개가 더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투자를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급매로 내놓으셨는데도 전혀 입질이 없었어요. 네. 매수자들이.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임차인하고 협의를 결국 보셨어요. 전세 임차인 분하고. 그래서 네. 실제 샀던 금액보다 1억 한 2천 정도 저렴하게 네. 전세금으로 네. 집을 넘겨주셨죠. 그래서 그 집을 산 임차인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집을 투자했던 집주인은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네. 꽤 큰 손해를 보셨던 케이스가 있고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법인이다 보니까 취득세도 중과가 됐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손해는 엄청나죠. 그 한 채로 인해서 순식간에 뭐 한 2억 정도 가까이 증발을 했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옥과 천국 굉장히 다른 네, 상황을 네, 좀 그렇죠. 경험할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대부분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비싸게 받고 싶어하고 당연하죠. 네. 사려는 사람은 최대한 깎아서 이제 사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거래 중개를 하면서 이런 조정 과정을 또 눈앞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 어제도 하고 왔습니다. 어제도 거래가 또 혹시 음. 그 상황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말씀하신 네. 대로 매도인은 네. 많은 금액을 받고 싶어 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뻔히 요즘에 집 거래 안 되는데 좀 더 깎아주세요 이런 느낌이 있고 매도인한테 그런 얘기를 또 드리면 네. 사기 싫으면 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중간에도 공인중개사가 요즘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또 다리 역할을 해주셔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요즘에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매수인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더라도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똑똑하게 집을 파는지 또 어떤 사람이 정말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집을 사는지 그 사례들도 좀 궁금해요. 집을 사고 팔 때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네. 이 목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 나중에 뭐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이익을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 파는 게 맞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의 편을 살짝 들면서 중개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매수인분한테 이렇게들 말씀드리거든요.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을 해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네. 그 집에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집주인은 소위 배짱을 부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 이사 안 가면 되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보고 등기부에 뭐 근저당권 같은 게 많아요. 그러면 대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럼 빨리빨리 처분을 하고 싶을 확률도 크고 근데 이 상황에서 집이 공실 상태라면 집을 더 조정을 해줄 확률이 높아지죠. 살고 있지도 않은 집에 대출 이자 비용만 매달 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거래량이 더 떨어질 거라는 것을 매도인 입장에서 느낄 수밖에 없죠. 집이 안 팔렸으니까 이사를 간 거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그럼 심적인 부담도 있고 그게 오래 진행되다 보면 뭐 여러모로 본인한테 손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등기부에 뭐 근저당권이 얼마가 있는지 그래서 대략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이거를 너무 표현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건 심리 싸움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공실 상태에서도 집주인이 가격 조정을 해줄 확률이 큰데 제가 이 실무를 하다 보면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들이 이런 가격 조정 확률이 더 커요. 왜냐면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세가 자꾸 값이 어느 정도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전세금으로는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얼른 임차인 보증금 돌려주기 위해서 가격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있거나 공실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좀 어느 정도 많다면 찔러보는 거죠. 어느 정도 이 금액으로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협상의 여지가 그렇죠. 있는 네. 거죠. 그런 게 좀 약간의 팁이지 않을까. 너무 좋은 꿀팁이니까 그 집의 사연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이 네네. 집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네. 조금 더 똑똑하게 합리적으로 매수를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전세든 매매든 뭐 월세든 이 부동산 계약 중에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가격을 확인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처음부터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토대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정말 뭐 전세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실거래가를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 아파트나 이런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다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K비세라는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동별로 로얄층, 로얄동 이런 차이만 어느 정도 있고 약간의 매매 가격 차이만 있을 뿐인데, 특히 이런 아파트나 이런 대단지의 경우에는 시세착오가 거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빌라나 오피스텔 최근에 지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8세대, 10세대 되니까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 전세 사기 치면서 바지 사장한테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그 매매를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럼 매매 실거래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 시스템에 기재가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 시세인 줄 착각을 하는 거죠. 전세로 들어가든 매매로 들어가든. 그래서 이 이상의 가격으로 사람들이 내놓게 되면 아, 이게 정말 이 집의 시세이구나 라고 오판을 해서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니까 네. 이 실거래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되 너무 이 손으로만 손품을 팔지 마시고 현장에 발품을 꼭 하셔서 정상적인 가격을 판단을 하셔라. 장난질을 치시는 분들이 과거에 많았는데 요즘에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도 아직까지도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억짜리 집을 4억에 거래를 했다라는 식으로 허위 신고를 바로 자정거래라고 하는데 네. 이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거죠.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음에도. 그렇게 계약을 신고를 하고 나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우리 그냥 계약 해제했어. 그냥 서로 안 하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신고만 하면 실거래가 정보에 계약 해제라고만 표시가 됐었어요. 맞아.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정보에 기재되는 순간부터 해제 신고가 될 그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실제 실거래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된 부분은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가 됐다라고 표시가 되게끔 개정이 됐기 때문에 네. 꼭 그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 정말 오래된 부동산들은 딱 알거든요. 어느 정도 보면 요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계약 해제 신고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부동산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꼭 이 시세는 현장에 꼭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거래를 보시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보를 얻었을 때 투자를 또 직접 하기도 하시는지 이렇게 반영을 하기도 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탐이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물건들을 빨리 캐치를 할 수밖에 없죠. 네. 뭐 시세 흐름도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실거래가 신고에는 뭐 2억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도 네. 그 동네 분위기는 그 공인중개사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거 좀 지나면 뭐 2억 1천에도 팔 수 있고 2억 2천에도 팔 수 있다. 아니면 실거래는 2억 찍혔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이건 1억 8천에도 안 나갈 것 같아. 이런 판단을 정말 빨리들 하시니까 네. 이런 금매들이 나오면 어느 시점에 이제 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 다음에 정말 좋은 물건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본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동 투자라고 하죠. 본인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십시일반 이렇게 돈을 걷어서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다 각 기준에 맞춰서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좋은 물건은 공인중개사가 많이 알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어떻게 그렇죠. 보면 제가 뵀던 공인중개사 분들도 정말 그 동네의 터줏대감이자 모든 정보를 다 아시는 분들이셔서 꼭 그곳에 이렇게 투자도 같이 그렇죠. 이렇게 네.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